일단 그래프인데요. 지수로그 그래프처럼 삼각함수 그래프는 독특한 모양을 갖고 있어요. 근데 모든 함수의 그래프는 아예 처음이지. 예전에 적 있나? 그냥 혼자서. 오, 봤죠? 혼자서. 너 혼자서? 나랑 같이? 야, 갑자기 풍산고반이 돼버렸다, 우리 학원 이게. 아, 너희 둘이 처음 시작이었구나. 영우가 처음 오니까. 근데 네가 나간 순간 다 들어왔는데? 아. 다들 알고 좀. 그래? 네. 영우는 옆에 창규랑 걔네들만 없으면 괜찮아. 애들이만 없으면. 정상인 나이. 애들이 있었으면 되는 잘생기고, 운동도 잘하고, 말도 잘하고. 안 그래? 그거는 잘 모르겠는데. 한번 봐야 되겠다. 자, 그래프를 그릴 건데요. 사인 그래프랑 코사인 그래프가 왜 이런 모양이 나오는지는 설명할 수는 있고 책을 봐도 나와는 있는데요. 그거 안 합니다. 그냥 모양을 익힐 겁니다. 왜? 똑같아. 일단 너희들이 익히는 정도는. 일단 시간이 없어. 그래서 대충 좀 할게요. 그래프 모양은요. 사인 코사인의 그래프의 모양은 파동 모양이에요. 자, 이게 바로 뭐냐면 사인 함수의 모양 기본형이에요. 모양을 보십시오. 어때요? 파동 모양이에요. 됐죠? 중요한 게 뭐냐면, 그러니까 원에서, 근데 이걸 느낄 수는 있어야 되긴 하는데, 이제 중요한 게 뭐냐면, 원에서 이 각도 있죠. 이렇게 하면 0도고요. 30도, 45도, 60도, 90도. 각도가 점점점 커질 거예요. 여기까지 괜찮아? 각도가 점점점 커졌을 때 y 값의 변화를 그래프로 나타낸 거예요. 다시 시작이 얼마라고? 여기야, 점이. 점점 각도가 벌어지면서 이 점이 어떻게 돼? 원 위를 따라서 이렇게 움직일 거예요. 한 바퀴를 돌면 다시 제자리로 돌아온 거죠. 괜찮아요? 이 상태에서 이 움직이는 점의 x값, y값 무엇을 본다? y값. y값을 본 게 바로 사인 함수 그래프인 거예요. 한 번씩 돌아보면 해주자. 현서야, 이 점의 y좌표값은 얼마야? 그렇지. 이게 0이에요. 여기잖아. 이 녀석의 반지름의 길이가 1이라고 한다면 이 점의 y좌표값은 0이었어요. 점점 어떻게 돼, y값이? 커지죠? 얼마까지? 1까지 커졌어요. 그거예요. x좌표가 각도고 얘가 말 그대로 y좌표인데 처음에는 y값이 0이었어. 점점 어떻게 되는 거야? 커졌어. 얼마로? 1까지 커진 거예요. 그 다음에 다시 어떻게 돼? 작아져서 0까지로 내려오죠. 왜? y값이 1, 2였다가 1로 오면 내려오는 거니까요. 그 다음부터는요. 여기선 0이었는데 그 다음 어떻게 돼? y값이 더 작아지죠? 어디까지 와? 마일까지 와요. 그 다음에 다시 어떻게 돼요? 올라가요. 0까지로 올라가네요. 다시 보세요. 원 위를 따라 점이 이동하면서 y값의 변화가 0에서 1까지 갔다가 쭉 마이너스 1까지 왔다가 다시 0으로 올라가는 거예요. 그 그림을 그린 게 요만큼이에요. 이해가죠? 그런데 여기에서의 x좌표 보세요. 사인 x라고 되어 있잖아. 사인 x 이게 뭐예요? 이거 사인과 x를 곱하라는 얘기야? 아니면 이거 각도 말하는 거야? 각을 말하는 거잖아. 사인 안에 들어가는 각도가 x인 거고 그거의 결과물이 y 값이 되는 거예요. 그러면 각도가 2파이라는 얘기는 한 바퀴를 돌아온 거죠? 그럼 그 다음에 또 어떻게 돼서? 다시 또 돌 거 아니야. 새롭게 시작하지만 실제로는 0일 때에서 2파이로 옮겨오는 구간이 다시 2파이에서 언제까지로? 4파이가 되는 구간이 계속 반복이 될 거란 얘기야. 그 이유는 아시죠? 각도가 0도일 때와 360도일 때 나타내는 점의 위치가 어때? 같단 말이야. 그래서 사인 그래프의 모양은 얘예요. 일단 이거 기억합시다. 됐죠? 사인 함수의 제일 중요한 특징은 0에서 시작해서 올라갔다 내려갔다 다시 올라간다는 얘기예요. 이게 제일 중요한 기본 모양이야. 됐죠? 그럼 그 다음
코사인은 그래프가 있겠죠? 이 함수가 사인이 아니라 뭘로 바뀌는 거야? 코사인으로 바뀌어요. 그럼 이 녀석의 그래프는 어떻게 되느냐? 다시 볼게요. 시작하는 점의 위치는 여기예요. 왜? 각도가 0인 게 여기거든. 각도가 점점 커지고 올라갈 거야. 이 점이 무조건 출발은 여기서 하는 거고 올라갔다가 돌아올 거예요. 근데 코사인 함수는 누굴 보는 거냐면 y가 아니라 누굴 봐야 돼? y가 아니라 x를 보는 거예요. 이 점의 x좌표가 얼마야? 1. 점점 올라가 볼게요. 이쪽으로 올라갈수록 x좌표는 어떻게 되는 거야? 더 작아지고 있는 거야. 줄어들고 있는 거죠. 그럼 처음 시작은 1에서 시작했지만 빵이 된 거죠. 이 점의 x좌표는 0이니까요. 그 다음은 더 작아지는 거죠. 음수로 오는 거죠. 어디까지 떨어져? 마일까지 떨어지는 거야. 다시 코사인은요. 각도가 0도일 때의 x좌표가 얼마라고? 1, 2였는데 1에서 출발했지만 점점점 떨어져서 마이너스 1까지 내려오는 그래프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코사인 그래프는 각도가 0도일 때 함수값이 얼마야? 1이었던 거고 1에서부터 각도가 오른쪽으로 더 커질수록 함수값은 점점 떨어져서 어디까지? 마이너스 1까지 떨어지는 그래프의 모양이 되는 거예요. 근데 마이너스까지 내려왔으면 다시 여기서 이 구간에서 뭐 하는 거야? 점점 값이. x값이 어떻게 된 거야? 커지고 있는 거죠? 그렇죠? 그래서 결과적으로는 이 구간을 터닝 포인트로 x값이 더 커진다라고 볼 수 있어요. 대충 이해는 가죠? 그럼 뭐해? 혼자 설명하면 다시 또 안 될 거야. 어쩔 수 없어. 그래서 일단 결론적으로는 뭐냐면 이 그래프의 모양을 외우는 겁니다. 우리는요. 이해 갔어요? 자, 원점을 출발해서 올라갔다 내려갔다. 이 모양이 사인 함수의 기본 모양이고 1에서 출발해서 내려갔다 올라갔다. 이게 코사인 그래프의 기본 모양이에요. 무조건 눈으로 외우는 거고요. 이 둘의 특별한 관계가 있는데 바로 이 그래프를 요만큼 이동시켜. 이 그래프를 이렇게 이동시키면 얘랑 어때요? 똑같은 거죠. 그래서 사인 그래프랑 코사인 그래프는 조금만 좌우로 이동을 시키면 둘이 일치하는 관계가 돼요. 그래서 코사인 그래프랑 사인 그래프는 평행 관계다라고 말할 수가 있습니다. 이게 첫 번째. 얼마 기억나니? 이 정도 얘기하면. 다 기억나니? 너는? 다 기억나요? 아, 그래프는 다 기억나요? 오, 좋았어. 자, 그래서 어쨌든 기본적인 모양을 보시면 사인 그래프랑 코사인 그래프는 이 모양이라는 걸 기억하시면 되겠고요. 이제 뭐 할 거냐면 이 녀석의 그래프가 가장 기본적인 그래프인 거거든요. 이 기본 그래프를 좀 분석해 볼 거예요. 자, 모든 함수는 자, 뭐지 그렇게 이런 모양이 있고 이거 이차함수죠. 이런 게 있고 그다음 뭐가 있지 얘들아? 이름이 어떻게 돼? 얘가 뭐였죠? 이차함수의 무슨 형? 놈. 그렇죠. 좋아. 기본형. 얘는 뭐였어? 얘는 표준형이었어요. 기본형은 가장 기본이 되는 그래프의 모양을 말하는 거고 그 녀석을 좌우 위아래로 이동시켜서 모양을 위치를 바꿔놓은 거. 뭘 바꿨다고? 위치를 바꿔놓은 이 그래프를 우리가 표준형이라고 해요. 여기까지 괜찮아? 근데 기본형에서 여기 개수가 1인 거, A가 1인 거 얘가 가장 쉬우니까 그냥 이렇게 쓰긴 하는데 이건 뭐 특별한 이름은 없는데 얘 또한 기본형의 한 종류이긴 하겠죠. 어쨌든 이런 녀석이 있는데 이 녀석에 대한 정확한 특징만 알면 평행 이동을 한 것들은 특별한 내용은 없어요. 그래서 얘네들을 분석을 먼저 해야 되거든. 모든 함수는 기본형에 대해서 함수의 성질을 정확히 알면 끝나는 거란 말이야. 그래서 우리 지금 오늘 뭐 할 거냐면 사인 함수와 코사인 함수의 기본형에 대한 모양을 좀 연구를 할 거예요. 오케이? 누가 되냐면 이런 거야. y는 sin x. 얘랑 모양꼴이 같다고 보시면 돼요. 근데 사인 함수의 기본형을 그려주세요 라고 하면 이렇게 그리면 안 되고 어떻게 해야 되냐면 y는 a sin x 그리고 여기가 그냥 x가 될 수도 있지만 이 앞에 뭐가 붙어? 개수가 붙어 있는 경우도 있어요.
사인 함수는 이게 기본형이에요. 이 녀석에 대해서 우리가 성질 좀 알아야 돼. 근데 저 왼쪽에 그림이 그려져 있는데 이 그래프는 정말 그냥 사인 x 그래프인 거거든요. 뭐가 달라지는 거냐면 사인 함수에서 함수값에 숫자 a를 곱하겠다는 얘기인 거고 x에 숫자 b를 추가로 곱하겠다는 얘기인 거야. 예를 들어볼게. y는 3 sin 2x 저 녀석이 sin x 그래프인 거고 3 sin 2x 그래프를 저기다 그려보라고 하자. 그 그림을 너희들이 그릴 수 있어야 되는데 자 일단은 이렇게 보십니다. 여기에 숫자가 음수가 아닌 이상 이 그래프를 그려주세요 라고 하면은 저 그림과 똑같게 일단 그리시면 돼요. 이거 하시고 올라갔다 내려갔다 이거 하나만 일단 그려주시면 될 것 같아요. 할 수 있겠죠? 그런데 만약에 여기 최대의 높이가 1이거나 최소의 높이가 마이너스 1이 되려면 이때는 이 a가 얼마란 얘기야? 1이 한다는 얘기인 거예요. 근데 1이 아니죠. 얼마야? 3이에요. 무슨 말이야? sin 2x라는 값은 어쨌든 사인이기 때문에 아무리 커도 1, 아무리 적어도 마이너스 1인데 그 함수값 모두에 3을 다 곱하란 얘기잖아. 그럼 모양이 어떻게 되는 거냐면 여기 있는 모든 점들이 3배로 늘어나야 돼요. 3배로. 3배로 늘어나요. 이렇게 된다 보시면 돼요. 되겠어요? 여기 숫자만큼 더 커져야 된다고 그 값이. 그래서 마치 뭐냐면 숫자가 3이 있으면 3배를 늘리는 모양이 된다라고 보셔야 할 것 같습니다. 되겠니? 오케이? 오케이? 그럼 만약에 이건 어떻게 될까요? 마이너스 2분의 1x. 만약에 2분의 1을 곱했다면 이 높낮이가 더 커져요? 더 작아져야 돼? 작아져야 되겠죠? 그러니까 지금 내가 용어가 애매한 게 원래 이 용어를 증폭이라는 용어가 있는데 너희들은 교육과정 바뀌면서 그 용어를 쓰질 않아. 높낮이라고밖에 말을 못 하겠는데 얘가 2분의 1이면 얘가 1이었어도 곱하는 순간 2분의 1로 줄어드는 거잖아. 그럼 이 노란색의 그래프는 여기까지 올라가는 게 아니라 반쪽만큼밖에 안 올라갈 것 같아요. 근데 이 앞에 마이너스가 있으면 이거야. 얘가 양수일 때는 음수가 되고 얘가 음수일 때는 양수가 되라는 얘기죠. 함수값의 부호가 바뀌어야 하는 거니까 어떻게 됐어요? 뒤집혀서. 뒤집히는데 이 폭은 더 줄어야 되겠죠. 그죠? 아니 얘가 2분의 1로 줄어지지. 얘가 1이니까 얘는 2분의 1로 줄어야 되겠죠. 그래서 마이너스 2분의 1 사이언스 그래프를 그리면 이런 모양이 되는 거예요. 됐니? 그래서 진폭에 영향을 주는 게 누구냐면 사인, 코사인 앞에 붙어있는 계수값이에요. 얘가 진폭을 결정한다 보시면 되는 겁니다. 그런데 이제 더 중요한 게 뭐냐면 여기 있어요. 이 녀석. 이게 살짝 좀 이해가 안 갈 수 있는데 일단은 암기하겠습니다. 이 녀석의 숫자는요. 무엇과 관련이 있는 거냐면 이거 옛날 다 설명했던 건데 수업 시간 너무 길지가 않아서 이 값에 따라서 이 모양이 반으로 줄던지 더 넙대대하게 늘던지 하는 거예요. 이 값에 따라서 무엇이 달라지는 거냐면 바로 이 그림 보세요. 여기서부터 여기 이 모양이 계속 반복되거든요. 이 반복되는 이 한 세트를 우리가 뭐라 그래? 주기라고 해요. 빨리 뜯어! 칼 꺼내고 뭐 가지가지. 주기 관련이 있어요. 그럼 정상적이라면 한 바퀴를 돌아오면은 한 바퀴를 돌아오는 게 주기가 되는 건데 기본적으로 한 바퀴는 몇 도예요? 360도 2파이란 말이에요. 맞죠? 그럼 이런 거예요. 다시 말해 보면 자 사인 네모가 있는데 여기 네모에 x 값이 잘 보세요. 0일 때랑 360도일 때랑 값이 어때요? 같은 거죠. 여기까지 괜찮아요? 그런데 만약에 이 안에 있는 값이 잘 보세요. 2x래. 그럼 x에 0을 넣으면 얼마예요? 0이죠.
그런데 이 네모 값이 360이 되려면 x는 얼마여야 해요? 180이어야 된다고요. 그럼 물어볼게 얘들아. x에 0 넣었을 때랑 x에 180 넣었을 때랑 값이 어때요? 같아야 한다고요. 요거 이해 가겠어요? 그러면 원래는 0일 때부터 360까지 와야 한 세트가 완성이 되는 건데 얘 같은 경우는 180만 넣어도 한 세트가 완성이 되는 거라고. 이해가니? 180까지만 와도 한 세트가 완성이 되어야 한다고. 그럼 그래프 모양이 이렇게 온전하게 다 가는 게 아니라 여기서부터 여기까지로 끝나는 거예요. 그래서 그래프 모양이 이렇게 돼요. 마치 정상적인 이 사인 x 그래프를 찌부를 시켜. 찌부를 시켜가지고 얘를 어떻게 한 거예요? 반쪽짜리로 잘라낸 거예요. 이해됐어요? 한 주기가 절반짜리 주기로 줄어드는 거라고. 이해갔니? 그래서 여기 x 앞에 있는 이 숫자가 어떤 영향을 주냐면 주기의 사이즈를 결정해 주는 거예요. 주기의 사이즈를. 그래서 복합적으로 한꺼번에 그림을 그린다면 한번 해볼게 얘들아. 이 그래프를 저기 위에 그림을 그린다면 자 얘는 무엇과 관련이 있어? 진폭. 넓어지는 거야 줄어드는 거야? 넓어지는 거야. 몇 배? 3배. 근데 2x가 되면 이 때문에 저 그림의 그래프가 주기는 어떻게 돼? 줄어든다고요. 몇 분의 몇으로? 절반으로 줄어든다고요. 그럼 그림이 어떻게 되는 거냐면 여기 위에 그린다면 일단 주기가 0부터 파이까지로 반으로 줄어요. 근데 진폭이 훨씬 높이 올라가요. 얼마까지? 1, 2, 3 여기까지 올라간다고요. 그럼 그림이 이런 모양이 되는 거예요. 지금 누구 그린 거야? 3sin 2x의 그래프를 같이 그린 겁니다. 이해됐니? 겹쳐서 그릴 때는 진폭도 신경 써야 되는 거고 주기도 신경을 써야 되는 거예요. 됐죠? 그럼 뭐가 되냐면 결과적으로 이 녀석 그래프, 저 그래프 빨간색이에요. 이 녀석의 최대값이 얼마야? 라고 물어본다면 3. 최소값은 얼마야? 라고 물어본다면 마3. 3과 마3. 부호가 반대인 값으로 두 개가 존재할 거고요. 이거의 주기는 얼마야? 라고 물어본다면 방법이 이겁니다. 사인 함수, 코사인 함수의 기본 주기가 있어요. 기본 주기가 얼마라고? 2파이예요. 근데 여기는 요 숫자만큼 지금 주기가 줄어드는 거야. 그러니 요 값으로 나눠주는 거예요. 그럼 얼마가 돼? 파이가 되는 거예요. 됐죠? 그러면은 최대 최소, 진폭과 주기를 알면 그림을 무조건 당연히 그릴 수 있는 건데 만약에 두 개 함수를 복합해서 그릴 게 아니라면 저렇게 되게 빨간색처럼 너무 높고 너무 좁게 그리면 그렇잖아. 모양이 안 이쁘잖아. 그래서 너희들은 어떻게 하면 되냐면 이거의 그래프를 만약에 그려라. 이걸 그려라 라고 한다면 얘를 그리든 모양은 똑같이 그리세요. 모양은 똑같이 그리세요. 어떻게? 여기서 편하게 이렇게 그려 그냥 그리세요. 그리고 난 후에 이 값이 3이니 이 녀석의 최대값은 3. 이거의 최소값은 마3이라고 체킹을 해주시면 되겠고 x의 개수가 2니까 기본 주기 2파이를 얼마로 나눠? 2로 나눠서 주기가 얼마다? 파이다 라고 할 수 있는 거잖아. 그럼 여기에 첫 번째 주기계단은 여기에다 얼마 쓰라는 얘기야? 파이라고 써주시면 된다는 얘기인 거예요. 이해되겠니? 이렇게 해결을 하셔야 합니다. 물론 실제로 이 그림은 잘못된 그림이야. 얘들아 파이는 숫자로 얼마야? 3.1 정도 되는 거잖아. 이게 3이래. 이게 3이래. 말이 안 되죠? 길이 차이가 너무 나죠? 하지만 우리가 편하게 하려고 하는 거라고. 이해 갔어요? 이게 바로 뭐예요? 사인 함수와 코사인 함수의 기본형이에요. 내가 지금 프린트를 뽑아줄 테니까 잠깐만 너희들이 탄젠트 빼고 1번에 1번과 2번에 1번 그림 한번 그려볼래요? 개념 체크 문제? 안 보이냐? 이거 두 개 그리고 있어봐. 교과서로. 응? 내가 좀 줄 거야. 왜?
우와. 왜? 왜? 지금 프린트요. 불이 더 짓는데. 네, 나오는데요. 나왔지롱. 있을 거 있어요. 가야 되겠지롱. 아, 미적분 때. 가! 기본형 그래프 좀 그려보시고요. 네, 120쪽에 개념 체크 1, 2, 3번 그려보시고요. 얘네들은 기본형이라서 그냥 그리면 돼. 그냥 모양, 코사인, 사인 그래프 그리고 나서 최대 최소값 주기가 얼마인지를 표시하면 되겠습니다. 그럼 뭐 1초 컷으로 나와야 되겠죠? 되니? 네. 자, 그러면 개념 문제 말고 기본 문제로 넘어가 볼게요. 자, 그래프를 그리고 최대 최소값 주기를 구하래요. 자, 이거는 기본형이 아니라 얘는 표준형인데요. 꼭 사인, 코사인, 탄젠트 조심할 게 뭐냐면 괄호 안에 x가 들어갔는데 몇 x로 끝나는 게 아니라 뒤에 상수항이 추가가 되어 있어. 그럼 이거 굉장히 조심스러워요. 어떻게 해야 되냐면 이 식은 무조건 y는 x의 개수가 2면 2로 묶어내야 돼요. 무조건입니다. 묶어내야지만 해석이 돼요. 그럼 얘는 어떻게 보는 거냐면 원래 기본형 그래프는 y는 sin 2x라는 녀석이 기본이었던 거야. 근데 이 x 대신에 누가 들어갔어? x-2분의 파이가 대입된 거죠. x 대신에 x-2분의 파이를 대입. 이거 뭐죠? 이거 뭐죠? 평행이동이죠? 어떻게 평행이동한 거야? 그렇지. x축으로 2분의 파이만큼 오른쪽으로 살짝 이동했다는 얘기가 되는 거라고요. 됐죠? 필요하면 이제 이거를 그리면 얘를 그려서 평행 이동한 것까지 하면 되기는 해요. 오케이? 그럼 결과적으로 기본 성질은 얘가 아니라 누구야? 여기서 나오는 거잖아. 자, 사인 f 개수가 1이에요. 최대값 얼마? 최소값은? 마이너스 맞아요. 그 다음에 기본 주기는 원래 2파이인데 여기 x의 개수가 얼마야? 2. 그럼 어떻게 되는 거야? 2파이를 2로 나눈 값 얼마? 파이가 돼요. 바로 파이가 주기가 되는 겁니다. 됐습니까? 그렇죠? 이 문제에서는 주기랑 최대 최소를 구하라고 했으니까 이렇게 구하시면 될 것 같아요. 됐죠? 다음. 다시 최대 최소값 주기예요. 지금 뭐였냐면 y는 2 코사인 x 마이너스 1이래. 일단 누굴 먼저 신경 써야 돼? 얘를 신경 쓰면 되겠죠. 이 녀석의 최대와 최소를 구해보시면 2와 마이너스 2고요. 주기는 얼마예요? 2파이예요. 근데 여기 마이너스 1이 있는 건 괄호가 없는 상태인 거잖아. 함수값 뒤에 마이너스 1이 있는 건 모든 값들의 함수값을 1만큼 낮추자는 얘기인 거죠. 그 말은 얘는 평행이동이야. 어디로? 아래로 1만큼 평행이동이야. 모든 함수값이 마이너스 1이 추가가 돼야 돼. 그럼 무엇이 달라지냐면 이런 거잖아. 만약에 이것만 갖고 얘가 없는 그림을 그려라 라고 한다면
이런 그림이겠죠. 여기가 2고 여기가 마이너스 2. 근데 얘를 다 뭐하라고? 1만큼 내리라고요. 그럼 요 점이 1로 오고 요 점이 1로 오고. 그래서 이렇게 되는 거 아닐까요? 그럼 최대는 얼마야? 내려와야 되죠. 원래 최대값 2에서 1만큼 내려와야 되는 거고 원래 최소값 마이너스 2에서 1만큼 내려오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전체 최대는 얼마? 1. 전체 최소는 마3으로 되는 거예요. 주기는요? 이거는 주기랑 관계가 없잖아요. x 앞에 개수가 없으니까 그냥 기본 주기는 2파이 그대로가 되는 거예요. 괜찮니? 그러면 문자로 만들어 볼게 얘들아. y는 a sin bx라는 기본형이 있어요. 자, 질문입니다. 이 녀석에서의 최대와 최소는 얼마일까요? 맞을까 틀릴까? 틀려요. 그렇죠. 아, 똑똑해요. 얘가 만약에 마3이었다면 a가 만약에 음수였다면 최대가 마3이고 최소가 3인 건 말이 안 되는 거 아니야? 이상하죠? 잘못했잖아. 그럼 너희들이 어떻게 돼? 웬만하면 a가 양수가 나오긴 하겠지만 혹시 음수가 나온다면 최대값을 표현할 때 a라고 표현하지 마시고 절대값 a라고 표시해야 되겠고 최소값도 어떻게 해야 돼 그러면? 절대값 마이너스 a? 오 잘한다. 마이너스 절대값 a라고 표시해 주셔. 왜 잘하잖아. 왜 난 좋은데. 됐죠? 이겁니다. 돼 안 돼. 좋았어. 그럼 주기는요? 주기는 원래 기본 주기가 2파인데 b로 나와서 b분의 2파이. 얻어 걸린 거였나? 주기가 b로 나눈 값이어야 돼. 맞죠? 문제 있어 없어? 있어요. 왜? 없어요. 그렇죠. 있어요. 주긴 애들아 반복되는 요 사이클을 말하는 거거든. 반복되는 사이클은 다 양수값이어야 돼요. 주기가 음수가 될 수는 없어요. 근데 만약에 여기서 b가 음수라면 주기가 음수인 것처럼 표현이 되기 때문에 주기를 구할 때는 그렇죠. 절대값 b라고 꼭 표시해 줘야 돼요. 됐니? 아직 안 끝났어. 자, 여기 뒤에 플러스 d가 있어요. 삼각함수 뒤에 상수항을 더할 거예요. 자, 최대 최소 어떻게 될까요? 달라져요. 어떻게 달라져요? 여기 그대로 d를 더하고 그대로 d를 더하는 거죠. 최대와 최소가 이거였다면 그대로 모두 다 한 칸씩 내려가는 거잖아. 또는 똑같이 올라가는 거잖아. 얘는 더하기로 연결되고 얘는 빼기로 연결되는 게 아니고 이 뒷값만큼 그대로 최대 최소에 합쳐주시면 된다는 얘기예요. 이해되겠니? 괜찮죠? 요거 조심하시면 되겠습니다. 오케이. 그리고 가끔가다 여기 뭐가 됐어요? 여기 사이에 아까도 했지만 a sin 만약에 괄호가 있고 bx 플러스 c 플러스 b 이렇게 되는 경우 있거든요. 각도 안에 x에 관한 1차식이 있는 이런 경우는 사실 평행이동이에요. 어느 축으로? x축으로 좌우로 평행이동한 거란 말이야. 근데 이렇게 되어 있으면 잘 안 보인다 그랬어요. 반드시 얘를 뭐 해줘야 돼? b로 묶어내시고 b분의 c라고 써주셔야 돼요. 학교진도 지금 어디 나가고 있니? 학교진도 어디 나가고 있어? 사인버 치겠어요? 사인버 치고 사인버 치겠다고 얘는 등차 써있다고 같은 말 아니네. 알았어. 알았어. 그럼 여기 어쨌든 한 번씩 들어서 기억이 나겠네. 유한이 여기 아니 이거? 됐죠? 이렇게 나오는 거고 그 다음에 요걸 없다라고 생각하고 만든 다음에 평행이동 시켜주면 된다. 이 얘기가 되겠습니다. 됐죠? 일단은 그래요. 그러면은 바로 볼게요. 이 녀석의 최대와 최소는 얼마? 최대 얼마야? 그쵸? 2 빼기 1 되니까 최대는 1 되는 거고 최소 얼마? 마2 빼기 마이너스 마3이 되는 것 같습니다. 맞죠? 괜찮아요? 아니 부원장님 내가 나갈게요.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잠깐만 요거 1-1의 세 문제만 풀어볼게요. 그럼 사인 코사인은 추후에 문제를 풀면서 더 풀도록 하겠고요. 탄젠트를 볼 건데요. 사인 코사인 탄젠트를 비중을 따지면 탄젠트는 많이 나오는 편은 아니야. 내신에 안 나온다 그런 게 아니라 비중이 좀 그래. 왜냐면 해석할 게 사인 코사인보다는 많지는 않거든요. 1번. 이거 안 됐어요? y는 2 코사인 x-3분의 파이 마이너스 일단 누가 기본형이야? 얘가 기본형이죠. 이거의 기본형을 가지면 최대값이 누구야? 최소값은 얘는 이동한 거예요. 평행 이동. 평행 이동한다고 좌우로 이동한다고 최대 시각 변해 안 변해? 안 변하잖아. 주기는 변해 안 변해? 안 변하잖아. 그러니까 얘는 그림을 그릴 땐 필요하지만 그림이 아닐 땐 얘는 필요가 없어. 이거는 의미가 없어. 최대 최소로. 그럼 얘는 뭐 해주면 돼? 최대와 최소에다 뭐 해주면 돼요? 똑같이 합쳐주면 되겠죠. 1과 마3이 최대와 최소가 되는 거고요. 주기는요. 여기 개수가 상관이 있는 건데 개수가 그냥 1이기 때문에 주기는 그냥 얼마가 된다? 2파이가 된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오케이. 자, 그럼 이제 사인 코사인과 완전히 다른 탄젠트인데요. 탄젠트 함수를 또 설명할 수는 있는데 설명해봐도 힘들어. 외우자잉. 일단은 탄젠트 함수의 그래프는 파동 모양이 아니에요. 탄젠트 함수의 그래프 모양은 바로 증가함수 모양이에요. 이런 증가함수. 계속 올라가요. 그런데 정말 특이한 건 점근선이 있어요. 점근선이 있어요. 점근선이 뭐죠? 막혀 있어요. 갇혀 있어요. 점근선과 함수가 만나면 돼, 안 돼? 안 돼. 계속 가까워져요. 가까워지다 보면 만나는 거 아니에요? 아니에요. 그렇잖아. 0.000 끝나는 게 아니라 9999 계속 만들 수 있는 거잖아. 계속 가까워지게 만들 수 있는 겁니다. 탄젠트 함수의 그래프 기본형은요. 원점을 지나가는 증가하는 그래프 모양입니다. 그러면 왜 탄젠트 함수는 점근선이 있는 걸까요? 그 이유를 아셔야 됩니다. 왜일까요? 지금 이 그래프가 여기가 y 하나 둘 셋. 아 됐네. 열심히 없냐? 재밌지? 아유! 어휴! 원인을 못 찾겠어. 지금 못 고치고 있어. 딱 지나네. 사실 렌즈가 망가진 걸 고쳐서 교환이라도 하겠는데 그것도 아닌 거지. 자 보세요. 여기가 Y축, 여기가 X축인데 이렇게 올라가고 있습니다. 점근선이 얘예요. 하나 물어봅시다. 중해. 탄젠트 60도 얼마야? 탄젠트 60은? 루트 3이죠? 탄젠트 값은 x 값이 커질수록 점점 더 커져요. 그런데 어떤 값이 존재하지 않죠? 탄젠트 0이 얼마예요? 탄젠트 0은? 탄젠트 0은? 0이에요. 탄젠트 90은? 서영아? 특수각 0, 30도, 45도, 60도, 90도가 있잖아요. 다 외웠잖아. 사인값, 코사인값 다 외웠잖아. 몰라요. 몰라요? 무슨 어떤 의미죠? 1? 1? 네가 알려줬잖아. 이완 나한테 해봐. 얼마야? 이거 얼마야? 없어요. 몰라요. 몰라요와 없어요는 답이 좀 다른데요. 몰라요. I don't know. 모른다는 뜻 같았어. 존재하지 않습니다. 이해 갔어요? 존재하지가 않아요. 왜 그럴까요?
그것도 맞는데 저 그래프가 이거를 설명했어요. 탄젠트는 우리가 어떻게 설명하죠? 누구 분의 누구죠? 코사인분의 사인이에요. 탄젠트는 코사인분의 사인이. 이거 좀 기억하셔야 돼요. 탄젠트는. 그런데 얘가 만약에 90도가 돼버리면 여기도 90이잖아요. 코사인은 0이고 사인은 1이란 말이야. 수학에서 분모가 0인 분수 0분의 1. 감옥 가요. 이건 불법이야. 너 수학 시간에 0분의 3 잡혀가요? 진짜인데? 진짜예요. 왜? 불법이에요, 그냥. 얘 내 칼이야. 푹 찔렀어. 이러면 돼, 안 돼? 나 어떻게 돼? 잡혀가요. 그럼 물을게. 왜요? 왜 그런 거야? 그게 법이잖아. 법을 그렇게 만들었잖아. 법은 지켜야 될 거 아니야. 수학에서도 법이에요, 이게. 분모가 여기면 잡혀가요. 좋아요. 반응 좋네. 알겠죠? 하면 돼, 안 돼? 그렇기 때문에 이거야. 여기 x에는 뭐를 넣으면 안 돼? 90을 넣으면 안 돼. 90이라면 호두법으로 2분의 파인 거잖아. 탄젠트 각에는 2분의 파이를 넣으면 안 돼요. 그 말은 2분의 파이일 때는 함수값이 존재한다, 안 한다? 존재하지 않는다. 존재하지 않는 함수값이 있을 때 바로 점근선인 거예요. 봐봐. 여기 점근선이 2분의 파이란 말이에요. 여기 점근선이 2분의 파이란 말이에요. 흰색 그래프가 2분의 파이랑 만나는 게 없다고. x가 2분의 파일 때는 흰색 함수가 함수값을 갖지 않는다고요. 그래서 점근선으로 그림이 그려지는 겁니다. 되겠어요? 그 다음 어떻게 되겠어요? 이런 식으로 되지 않을까 합니다. 되겠니? 오케이? 오케이? 오케이.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됐죠? 내 리액션이 별로야? 됐죠? 그러면 이제 탄젠트 함수에서 중요한 건 뭐냐면 무조건 딱 하나밖에 없어. 탄젠트 함수 그래프 그릴 때 제일 중요한 건 뭐예요? 점근선이에요. 주기와 점근선인데 탄젠트 제일 중요한 건 점근선입니다. 왜냐하면 만약에 이게 탄젠트 x고 노란색으로 이렇게 노란색으로 y는 2 탄젠트 x를 그리래. 원래 탄젠트 x 값에 곱하기 2를 하는 얘기는 2배로 늘어나는 얘기잖아. 그럼 어떻게 되냐면 그림을 그리면 여기다 그리면 노란색이 요만큼의 값이 요만큼 올라와야 되고 만약에 요만큼이라면 여기로 올라와야 되는 거야. 그럼 그림을 그리면 이런 식으로. 이런 식이 돼요. 마치 위아래로 더 잡아 당겨서 늘어나는 모양인 거야. 2배로 늘어난다고요. 근데 이거는 쟤네 둘을 비교할 때만 알 수 있는 것이지 하나씩 그림을 그리려고 할 때는 크게 느껴지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사인, 코사인과 다르게 탄젠트 앞에 붙어있는 개수는 크게 중요하진 않아요. 여기까지 됐어요? 그럼 이건 어떻게 될까요? y는 탄젠트 x는 x인데 여기가 만약에 3x야. x의 개수가 3이야. 이 3은 누구와 연관이 있다고? 아까 사인 코사인 했잖아. 주기와 연관이 있는 거죠. 그럼 얘 또한 기본 주기를 얼마로 나누면 돼? 3으로 나눈 값으로 주기가 바뀐다고 볼 수가 있겠죠. 그런데 탄젠트의 기본 주기는 사인 코사인과 동일하지 않아요. 사인 코사인의 기본 주기는 얼마야? 2파이. 탄젠트의 기본 주기는 얼마야? 파이예요, 파이. 자, 이유는 이거예요. 잘 보세요. 기본형에서 2분의 파이가 점근선이라고 했었잖아. 첫 번째 점근선이 2분의 파이잖아요. 그럼 왼쪽으로 모양이 똑같을 거니까 여기 x값이 얼마겠어? 마이너스 2분의 파이가 되겠죠. 그럼 점근선과 점근선의 이 간격의 길이가 얼마겠어요? 2분의 파이를 2배한 얼마? 파이가 되겠죠. 그래서 탄젠트의 기본 주기는 얼마다? 주기 얼마다? 파이다. 근데 그거에 앞에 개수가 있다면 그 개수 값으로 나눠줘라. 이 얘기가 되는 겁니다. 이게 바로 뭐예요? 탄젠트 함수의 기본형이 되는 겁니다. 만약에 여기에서 조금 더 이동을 해서
평행 이동을 할 수도 있을 거예요. 잘 나오진 않아. 그림 그리기도 어렵거든. 만약에 y는 그냥 탄젠트 3 괄호 x 마이너스 2분의 파이라고 해보고 더하기 2라고 한다면 이거의 그래프는 어떻게 되는 거냐면 이 기본형 탄젠트 3x라는 기본형의 그래프를 x축으로 모아라는 얘기고 2분의 파이만큼 이동하라는 얘기죠. 그럼 오른쪽 가라는 얘기야? 왼쪽 가라는 얘기야? 오른쪽으로 2분의 파이만큼 가라는 얘기잖아. 그럼 실제로 그림을 그리면 어떻게 되면 놀랍게도 만약 이거 그림 그리시면 여기서부터 여기까지가 2분의 파이잖아요. 아니네. 주기가 3분의 파이가 그럼 다시 해도 돼. 첫 번째 주기가 3분의 파이라서 여기는 6분의 파이와 마이너스 6분의 파이가 될 겁니다. 기본 주기가 3분의 1로 더 줄어드는 거잖아. 원래 첫 번째 점근선이 얼마였어? 2분의 파이였는데 여기에 3분의 1만큼을 곱한 값으로 줄어든다는 얘기인 거예요. 이거 이해 가니? 아니면 두 번째 방법이 있어. 절대로 될 수 없는 거. 다시 물어볼게 얘들아. 감옥 가는 게 뭐라고? 여기 안에 얼마가 오면 감옥이야? 여기 오는 90도 또는 호두법으로는 절대로 될 수 없는 거. 90도하고 2분의 파이는 올 수 없는 거죠. 괜찮아요? 그럼 이거야. 이 값이 절대로 될 수 없는 값이 누구라고? 2분의 파이. 그렇지. 얘가 될 수 없는 값이 2분의 파이라고. 3x가 2분의 파이가 되면 x가 얼마면 안 돼? 6분의 파이가 되면 안 된다는 얘기죠. x는 6분의 파이가 될 수 없다는 얘기죠. 이 값이 바로 뭐가 되는 거야? 얘가 바로 점근선이 되는 거라고요. 이해하겠어요? 다시 각도가 90도 또는 2분의 파이가 되는 x값, 이게 바로 점근선인 거예요. 제일 중요합니다. 자, 그럼 얘도 봐봐. 이렇게 있으면 누가 2분의 파이가 되면 안 돼? 뭐 얘가 얼마가 되면 안 된다고요? 2분의 파이가 되면 안 된다고. 얘가 2분의 파이가 되는 x를 구하라고요. 계산하시면 3x-2분의 3파이는 2분의 파이 넘기시면 3x는 2파이가 되고요. x 얼마가 되는 거야? 3분의 2파이. 이렇게 되나 본데요? 됐니? 네. 괜찮아요? 얘가 2분의 파이가 되는 x를 구하시면 이렇게 나온다고요. 이게 점근선이에요. 그런데 이거의 주기가 얼마예요? 기본 주기는 파이인데 앞에 개수가 3이니까 주기가 얼마야? 3분의 파이죠. 그럼 얘의 그래프를 그린다면 어떤 식이 되는 거냐면 점근선만 보세요. 첫 번째 점근선 3분의 2파이예요. 3분의 2파이. 근데 주기가 얼마야? 3분의 파이. 그럼 두 번째 점근선이 여기 와야 되는 거라고요. 첫 번째 점근선을 그린 후에 주기만큼 떨어져 있는 게 두 번째 점근선이라고요. 그럼 얘도 점근선이고 얘도 점근선이 되겠죠? 이해 가니? 그럼 그림이 어떻게 되는 거야? 점근선과 점근선 사이에 증가하는 그래프의 모양이 되어야 하는 거니까 이쪽은 내려가고 이쪽은 올라가고 이렇게 되는 거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이해 갔죠? 그 다음에 이 그래프 같은 경우는 플러스 1하래. 다 어떻게 하래? 이만큼 더 올리라는 얘기죠? 아니, 이건 굳이 뭐. 올리면 되는 건데, 점근선 안에서 조금씩 올리다. 이게 꺾이는 점이 있는데, 이 꺾이는 점이 이만큼씩 올라가게끔 그림을 추가로 그려주시면 되기는 해요. 아니면 X축을 이렇게 그려주시던가. 그쵸? 근데 삼각함수의 그래프 중에서 탄젠트 함수의 그래프를 너희들 그릴 일은 별로 없고, 오히려 해석할 일이 더 많아요. 해석할 일이. 그 해석하는 것만 추가로 연습하면 좋을 것 같아요. 좀 더 해줄게. 알겠죠? 이렇게 돼가지고 이제 기본형을 배운 것 같고요. 그럼 문제 한번 풀어보자, 이제. 자, 한번 해볼게요. 코사인 함수 그래프예요. 일반형이죠? 이거의 최소값이 마이너스 2가 되고 주기가 2분의 파이, 그다음에 함수값이 얘가 되도록 하는 A, B, C 값을 구하라. 얘가 가장 기본적인 문제라고 보실 수 있습니다. 그래프와 관련된. 그러면 하나 물어볼게요. 사인, 코사인, 그러니까
다시 좀 전에 했던 거. 탄젠트는 가장 중요한 표식이 누구야? 누가 가장 중요해? 탄젠트한테는? 점근선. 이게 제일 중요한 거예요. 그 다음에 주기죠. 그럼 사인, 코사인에서는 누가 제일 중요하냐면 최대와 최소값. 가장 높은 값, 가장 낮은 값. 그게 제일 중요해요. 그럼 저 그림 보세요. 저 식 보세요. 자, A는 양수예요. 만약에 얘들아, 얘가 없다고 보고 얘가 만약에 없으면 최대값이 얼마야? 이게 없으면 최대값 얼마야? 알잖아. 왜 그래? 에? 최대값 얼마냐고요? 아, 그래? 그렇죠? 다시 얘가 없으면 최대값이 얼마야? 최소는 마이너스 1인 거야. 그럼 얘가 있대. A가 양수래. 최대값이 얼마야? A. A가 양수라고 했어. A. 최소는 마이너스 A. 이게 최대와 최소가 되겠죠? 괜찮죠? 근데 뒤에 상수가 있잖아. 그럼 상수를 뒤에다가 그대로 보여줘. 합쳐주면 얘가 최대고 얘가 최소가 되는 거죠? 그럼 주기는요? 원래 기본 주기가 2파인데 x의 개수가 b잖아요. b는 양수라서 b로 나누세요. 이게 바로 뭐가 된다? 주기가 된다. 그냥 우리가 특별한 조건이 없었을 때 파악할 수 있는 게 이 정도다라는 겁니다. 괜찮아요? 이제 이걸 이용하자고요. 그대로 이용할 거야. 어떻게 이용되냐면 최소값이 마이너스 2. 얘가 얼마야? 마이너스 2. 됐니? 이거 마이너스 2야. 그리고 주기가 2분의 파이. 얘가 주기잖아. 얘가 얼마라고? 2분의 파이. B값이 나오네. B가 얼마야? B는 4예요. 다만 마이너스 A 플러스 C가 마이너스예요. 다시 말해 A 빼기 C는 이런 얘기죠. A와 C의 관계가 나와 있지만 조건식이 하나밖에 없어. 아직 A하고 C는 못 구할 것 같아. 잠깐 보자. 우리가 구해하는 게 A, B, C인데 B는 구했고 A, C의 관계는 나와 있어. 하나의 조건이 더 필요하다는 얘기인 거죠. 문제에서 우리가 사용하지 않은 조건이 하나가 더 있었습니다. 바로 뭐냐면 F 3분의 파이는 2분의 5래요. 자, 이거는 이 그래프가 어디를 지나간다? 3분의 파이, 2분의 파이라는 점을 지나간다는 얘기인 거죠. 모든 함수에서 지나가는 좌표가 나오면 우리가 활용하는 방법은 단 한 가지야. 뭐 해줘야 돼? 대입. 이 좌표값을 얻은 식에 요 fx식에 대입하라는 얘기인 겁니다. 고민할 게 없어요. y가 2분의 파이니까 2분의 파이는 a 코사인 bx인데 3분의 b파이 마이너스 파이 플러스 c c는 뭐야? 어디가 2분의 1야? 나 잘못 풀었어. 못 들었어. 왜? 나 틀렸나 봐. 뭐? 문제가? 아니죠. 그래요? 나 왜 못 틀었어? 2분의 5. 어디가? 문제. 다시 몇 번 하고 있니? 2분의 5. 2분의 8. 2분의 5구나. 꼭 알아야죠. 중요한 거죠. 이거죠? 그럼 얘가 얼마다? C가 나온다. 그렇죠? 그런데 우리가 알아는 게 뭐냐면 B가 얼마라고? 3분의 4파이 빼기 파이는 3분의 파이. 얘가 3분의 파이면 코사인 3분의 파이는? 코사인 3분의 파이는? 2분의 1. 그럼 정리하면은 2분의 1 A 플러스 C는 2분의 5 나오죠? 둘 연립하면 뭐가 나와? AC가 나오는 거예요. 됐습니까? 그러니까 얘들아, 실제로는 나중에는 정말이지 그래프를 꼭 그려야 하는 문제가 있기는 있어요. 사인 코사인을 이용해서. 근데 사인 코사인 그래프가 응? 넌 내가 표정만 좀 웃는구나. 내가 웃기게 생겼니? 까먹었잖아. 뭐였지? 진짜 그래프를 꼭 그려야만 하는 어려운 문제들도 있는데 대부분은 식에서 끝나요. 그래서 제일 중요한 지표만 기억하라고요. 사인 코사인은 최대 최소 주기, 탄젠트는 점근선, 그리고 주기. 요것만 좀 기억했으면 좋겠어요. 그럼 쉽게 풀 수 있지 않을까 싶어요. 됐죠? 그렇게 이용해 풀면 가능한 문제고요. 이제 베스트. 이게 제일 중요해.
문제에서 그래프를 보여줘요. 그래프를 보고 우리가 식을 완벽하게 만들면 돼요. 오케이? 그럼 중요도는 똑같아요. 최대 최소와 주기. 얘가 제일 중요할 거야. 되겠니? 그럼 가보자. 이 그림을 보고 우리가 알아낼 수 있는 거는 표준형은 표준형인데 플러스 얼마가 없죠. 플러스 얼마가 없잖아. 그럼 위아래로 이동이 없다는 얘기죠? 최대가 1이고 최소가 마이너스. 너무 이쁘네요. 이것도 질문입니다. A는 얼마? 1이라고 말할 수도 있습니다. 그죠? 네. 근데 조심할 게 있어. 저게 1이 아닐 수도 있어요. 왜일까요? 마일도 돼요. 사인 함수를 앞에 마이너스 붙으면 위에가 뒤집힌단 말이야. 뒤집힌다고 해가지고 그래프 모양이 아주 크게 드라마틱하게 바뀌는 게 아니거든요. 좌우로 이동을 하면 이런 모양 만들어낼 수도 있는 거예요. 자, 중요합니다. 앞선 문제들은 얘가 양수인지 음수인지 알려줘, 보통은. 만약에 A가 양수라 그랬어. 그럼 A는 무조건 얼마인 거야? 1인 거야. 근데 만약에 A가 음수라 그랬어. 그럼 A는 얼마인 거야? 마이너스 1로 보는 거야. 정해주면 할 만하거든. 더 쉽거든. 근데 얘처럼 정해주지 않을 때가 있는 게 아니라 숨어 있었네, 여기에. A하고 B가 다 양수라네요. 오케이? 그래서 A는 얼마다? 1이다 라고 할 수 있어요. 자, 주기 가볼게요. 주기 가볼게요. 아주 주기 잘 맞네. 그리고 아이 응? 너도 라임 좋아하잖아. 원래 라임 정령왕 아니야, 원래. 라임의 왕. 응? 주기가 얼마죠? 2분의 3파이. 응? 2파이. 내가 그림까지 그려놨는데 여기서 한 바퀴 왔다 한 바퀴 돌았잖아, 그죠? 주기의 2파이죠? 그럼 x의 개수는 1 아니면 마이너스 1인 거야. 근데 b가 양수라고 했으니 b도 얼마야? 1. 뭐야, 너무 쉽네. 됐죠? 그럼 뭐 한 거냐면 a하고 b 값을 알았으니까 숫자로 집어넣으시면 그냥 이거인 거거든? 이제 평행이동을 하는 거예요. 근데 얘들아, 2차 함수 정도 되면은 딱 보자마자 얘가 왼쪽으로 이동한 건지 오른쪽으로 이동한 건지 쉽거든요? 근데 다시 말하는데 사인 코사인 그래프는 그게 잘 눈에 안 보입니다. 이유가 뭐냐면, 다 볼게. 내가 이게 이해가 될지 모르겠지만 볼게. 이렇게 그렸던 녀석이 있어. 얘가 더 있겠죠, 이렇게. 더 있을 건데 내가 요것만 그렸어, 얘들아. 괜찮니? 괜찮아? 자, 얘를 만약에 이동을 시켜서 이렇게 됐다고 한다면 물어볼게요. 얘는 요만큼 이동하고, 이게 만약 1이면 흰색을 1만큼 이동시키면 노란색이 되는 거. 맞아, 안 맞아? 맞잖아요. 그런데 그것만 있는 게 아니야. 다른 것들이 있어. 어떻게? 잘 봐봐. 흰색이 이렇게 있었다고 했잖아. 잘 보세요. 흰색 그래프를 여기 녀석을 왼쪽으로 이만큼, 이 길이가 만약 3이라면 왼쪽으로 3만큼 이동시키면 노란색 되는 거 맞아, 안 맞아? 맞잖아요. 주기함수의 경우는 어디에 있는 한 세트를 어디로 이동했는지 봐야 되고요. 그게 무수히 많아요. 그래서 한 번에 다 넣어놓으면 안 돼. 이해 가겠어요? 그래서 여기와 같은 요 C는요, 잘 봐. 뭐 예를 들면 이런 거야. 흰색을 1만큼 이동하면 노란색이야 라고 말할 수 있지만, 흰색 그래프를 마3만큼 이동시키면 얘랑 똑같은 거야 라고 말할 수도 있는 거라고. 이게 그 값은 아니지만 얘가 막 1도 될 수도 있고 마3이 될 수도 있다는 뜻이야. 만약에 그렇다면 마이너스 7, 마이너스 11도 될 수 있다는 뜻이죠. 그러니 이 값을 그림을 보고 풀 수 있다, 없다? 없다. 야, 여기까지 갔어요? 그러면은 대부분은 이제 우리가 어떻게 해결하냐면, 대부분은 대입합니다. 특별한 점을 이용해서 대입하는 방법을 이용하시는 게 제일 좋아요. 이 그래프 중에서 어디를 뭔가를 지나간다? 그걸 이용하라는 얘기야. 그럼 이겁니다. 이 그래프 중에서 특별한 점, 얘가 반드시 지나가는 점 중에서 뭐뭐가 보이냐면 0,0, 파이, 0, 2파이, 0도 보이고요. 또는 2분의 파이, 마이너스 1, 2분의 3파이, 1도 보인단 말이야. 저 좌표값 누군가를 대입을 시키면 되는 거예요. 제일 좋은 친구 0,0 원점을 대입하면 좋겠죠?
원점을 넣어볼게요. 여기가 0이고 여기가 0이래. 다시 써볼게요. 얘들아. 0은 사인 마이너스 C가 되네요. 일단 무조건 대입을 해야 돼. 자, 요 내용은 다음 시간에 할 때 방정식 할 때 좀 더 자세하게 할 건데 이걸 만족하는 C 값을 우리는 구해야 하거든요. 오케이? 물어볼게요, 얘들아. 사인 네모가 0이 되는 값 구해볼까요? 뭐가 있죠? 제일 첫 번째. 얼마? 0. 두 번째. 90이면 1이죠. 180. 파이가 되겠죠? 또 2파이. 지금은 너희들이 그래프를 그려서 확인해야 돼요. 사인 그래프를 그려보시면 이런 모양이 될 거 아니겠어요? 사인 그래프 중에서 0이 되는 곳이 여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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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기잖아요. 파이, 2파이, 3파이, 4파이. 정수 파이가 되는 모든 곳에서는 0이 되는 거죠. 그 말은 뭐냐면 마이너스 C가 얼마가 되라는 얘기야? 정수 파이. 0파이, 2파이, 3파이, 4파이가 되어야 한다. 이 얘기인 거예요. 그런데 C 값에 보면은 0부터 파이, 파이는 포함을 하고 얘는 포함을 하지 않네요. C가 될 수 있는 정수 파이는 바로 누구야? 파이. 그래서 C는 파이가 되는 거죠. 이해 되겠나? 이게 조금 어려울 수 있는데 어쨌든 중요한 포인트는 뭐냐면 마지막 조건은 좌표값을 대입해서 구해야 한다는 얘기인 거예요. 그림으로 푸는 게 아니라. 그러니 어떤 값을 집어넣어도 상관이 없어. 너희가 대입할 수 있는 아무 값이나 대입을 하시면 그래프를 그릴 수 있을 겁니다. 예전에 쉬는 시간 없네요. 어? 예전에 쉬는 시간 없네요. 없다고 전해줘. 안 돼. 15분, 지금 쉬는 시간 끝이야. 너 45분이 내가 쉬게 해준다고 했잖아. 사실 오늘 끝나는 거죠. 그럼 20분, 23분 남았어. 고고! 자, 절대값 기호가 들어간 삼각함수의 성질인데 정말 많이 나오죠. 절대값 기호가 들어갔을 때 그래프가 어떤 모양이 되는지 너희들이 알아야 되는 거죠. 오케이? 사실 이 내용은 삼각함수와 관련이 없이 절대값 기호에 대한 성질을 알아야 하는 거거든요. 알아볼라? 하면 할까 말까? 할 수 있니 없니? 이 문제 풀 수 있어 없어? 어? 할 수 있겠어요? 해줘 봐라. 그래. 자, 이걸 하려면 뭘 먼저 알아야 된다고? y는 fx라는 그래프와 y는 fx의 절대값을 취한 그래프와 y는 fx에 뭘 하는 거? x에만 절대값을 한 그래프의 관계를 알아야 한다라고 했습니다. 이건 모르면 큰일 나는 거고 공통성 1에 나왔던 내용이고 다시 복습하는 겁니다. 그래프를 한번 그려볼게요. 얘 그래프를 그리면 만약에 이런 그래프, 이런 이차함수였어. 함수값 전체의 절대값을 한다는 얘기는 이 fx 함수값은 y의 값을 말하는 거야? x값을 말하는 거야? y값. y값이 양수인 건 그냥 그대로 쓰면 되는데 y값이 음수였던 이상은 뭐라는 얘기야? 양수로 바꾸란 얘기인 거예요. 이해됐어요? 그럼 얘 그래프가 원래 이렇게 있었잖아. 지금 여기 그래프가 이렇게 있잖아. 이 중에서 y값이 양수인 건 누구냐면은 얘와 그쵸 얘예요. 이 아래쪽에 있는 건 뭐하란 얘기야? 양수로 바꾸는 거니까 위로 올리란 얘기인 거고요. 알겠죠? 이게 끝이야. 그런데 얘는 뭐냐면 이게 되게 중요해. 이렇게 보면 돼요. x가 양수면 절대값 그냥 없는 거란 말이야. x가 양수일 때는 이 그래프를 똑같이 그리란 얘기야. 근데 이 그래프에서 x가 양수란 얘기는 y축 오른쪽. y축 오른쪽이 x가 0보다 큰 곳이죠. y축을 기준으로 오른쪽 그래프를 그대로 그리란 얘기예요. 그런데 여기 x에 1을 대입하거나 마이너스 1을 대입하시면 어떻게 돼요? x에 1 대입하거나 마이너스 대입하면 값이 어때요? 똑같죠? 절대값은 똑같잖아.
2를 대입하거나 마이너스 1을 대입하면 똑같이 이런 거예요. 만약에 여기 x값이 1이었어. 여기 1이었어. 그럼 마이너스 1일 때 함수값도 얼마란 얘기야? 얘랑 똑같다는 얘기야. 여기 x값이 만약에 3이었어. x가 마 3일 때 함수값이 얼마란 얘기야? 얘랑 똑같은 0이란 얘기인 거예요. 그래서 결론은 y축을 기준으로 오른쪽 그래프가 왼쪽 그래프의 복사가 돼서 똑같이 그림이 그려져요. 이걸 기억하셔야 됩니다. 다시 함수값 전체의 절대값이 있으면 x축 아래쪽에 있는 걸 위로 올려야 되고요. 만약에 x에만 절대값이 있으면 어느 그래프를 기준으로? 얘가 양수인 걸 기준으로, 절대값 안에 있는 값이 양수인 걸 기준으로 y축 대칭으로 하나 더 그림을 그려야 한다, 이 얘기예요. 자, 저거 풀어볼게요. 저 녀석은 절대값을 하기 전에 누굴 먼저 그려야 돼? 코사인 2분의 1 x, 이걸 먼저 그리셔야 돼요. 일단 코사인 2분의 x는 최대 최소는 똑같이 1 마이너스 1인데 요거 때문에 뭐만 달라지는 거야? 주기만 달라지는 거죠. 주기가 얼마가 돼요? 그렇지. 2분의 1분의 2파이가 돼서 4파이가 되는 거예요, 주기가. 그럼 그림을 그리시면 코사인 그래프 내려가는 거잖아. 이렇게 된단 말이야. 여기 x값이 얼마라고? 4파이가 되는 거라고요. 근데 함수값 전체 절대값이 있으니까 아래쪽에 있는 거를 위로 올린다고요? 여기 아래쪽에 있는 이 부분을 이렇게 올라가게끔 그림을 그리시면 됩니다. 되겠나? 이게 바로 절대값 저 그래프의 모양이었어요. 특별한 거 없어? 일단 절대값이 없는 그래프를 먼저 그려야 돼. 두 번째, 얘를 그리고 싶어. 누굴 먼저 그려야 돼? 코사인? 이거 먼저 그려야 되겠죠? x 앞에 개수 2가 있어. 뭐가 달라져? 주기가 달라지죠? 주기가 얼마 되는 거야? 2분의 2파이니까 주기는 파이. 일단 그냥 너희들 그냥 그림을 그려, 이렇게. 그림을 그리고 여기 얼마다? 파이다. 여기는 2분의 파이다. 라고 쓰시면 된다는 얘기인 거예요. 맞죠? 근데 절대값이 어디에 있어? 이 문제는. 전체에 있는 게 아니라 x에만 있는 거죠. 그럼 그림이 어떻게 된다고? y축에 대하여 대칭 모양으로 그림 그려진다고, 이렇게. 됐습니까? 끝! 이렇게 되는 겁니다. 하나만 물어볼겠네, 얘들아, 그러면. 이거는 그래프를 보시면 이런 모양이 되잖아, 그죠? 물어보겠다. 이거 주기함수 맞아, 안 맞아? 맞아, 안 맞아? 맞아요. 자, 보세요. 여기가 4파이고 여기가 2파이였고 노란색이 아니라 흰색은 주기가 4파이였어요. 노란색은 주기가 얼마일까요? 여기가 3파일 거고 여기는 5파이겠죠? 주기가 얼마예요? 이거 주기는 2파이예요. 더 짧아진다고. 밑에 있는 게 다 위로 올라가기 때문에 위에 거 아래 거를 합친 게 원래 주기였다면 밑에 걸 올리는 순간 위쪽에 있는 이 볼록 이게 한 주기가 되는 거라고요. 저 주기가 달라질 수 있어. 그 절대값을 그리면. 원래 주기가 달라질 수 있다는 거 조심해 줘야 돼요. 알겠죠? 근데 중요한 거 이거죠. 이 녀석의 주기는 얼마일까요? 이거 주기. 어? 2x야. 여기가 2분의 파이고 여기가 파이야. 2파이? 반복되는 모양이 어딨어? 지금 서영이 말은 이게 반복되는 것 같아요 라고 하고 있고 영우는 이만큼이 반복되는 것 같아요 라고 말하고 있는 거야. 이 경우는 주기가 없습니다. 왜냐면 이 오른쪽을 계속 그리면 돼요. 내가 조그맣게 할게요. 오른쪽을 그리면 이렇게 된 거잖아. 근데 왼쪽을 그리면 이렇게 된 거거든요. 얘가 주기가 되려면 내려갔다 올라가는 그림이 나와야 되는데 아니야 이거. 이거는 어딘가가 대칭축이 돼서 대칭은 될 수 있어도 주기는 될 수가 없어요. 얘를 포함하느냐 안 하느냐에 따라서 모양이 달라져. 똑같은 게 반복될 수가 없는 거라고. 이건 주기함수가 아니에요. 얘 때문에. 이해됐어요? 얘가 주기가 되려면 이쪽에도 이렇게 됐었어야지. 아니잖아 모양이. 만약에 영어로 하더라도 이걸 합쳐서 이거를 한 주기로 해? 그럼 그 다음에도 이렇게 이 모양이 그대로 나와야 되잖아. 아니잖아. 이건 주기함수가 아닌 겁니다.
됐죠? 얘들아 미안해. 너희들 문제 풀리고 싶은데 그럼 또 다음 너가 너무 많아서 하나만 마지막으로 할게요. 마지막에 이거 지금 뭘 할 거야? 각변환 공식을 한 번에 할 겁니다. 각변환은 너희들 시험범위 당연히 들어가지만 삼각함수 활용, 코사인 사인 법칙에도 나온단 말이에요. 이건 할 수 있어야 돼요. 원리 없어요. 내가 그냥 공식을 알려줄 거고 내가 돌아가면서 물어볼 거고 너희들이 할 수 있는지 없는지 확인할 겁니다. 자, 각변환은 사실 어떨 때 많이 쓰는 거냐면 힘들지, 졸리지, 미안해, 좀만 빨리 할게. 만약에 3분의 4파이, 사인 3분의 4파이가 얼마인지 알아내고 싶어요. 60분법을 바꾸면 210도예요, 210도. 사인 210도. 아씨. 이렇게 내가 수업을 하는데 니네들이 문제를 또 안 풀면 다 까먹을 거 아니야. 하겠지? 할 거지? 네. 고마워. 얘를 값을 구하고 싶은 거예요. 이 값을 구하고 싶은 거야. 그럼 원래는 어떻게 하는 거냐면 원래는 애들 꼭 기억하세요. 사인 그래프 그려야 돼요. 여기가 2파이, 사인 3분의 4파이는 사인 x라고 하는 기본 그래프에 x에다가 얼마를 집어넣으라는 얘기야? 3분의 4파이를 대입하라는 얘기거든요. 기본 주기를 그리면 얘가 2파이가 되고 여기가 파이가 되는 거잖아. 3분의 4파이는 어디쯤에 있냐면 이쯤이에요. 됐니? 그럼 최종 답은 뭐가 되는 거냐면 요 점의 y좌표 값이 답이야. 괜찮아? 근데 그거를 구하려면 여러 가지 좀 단계가 필요하단 말이야. 그래서 이렇게 매번 그림을 그려서 뭐 하는 게 너무 불편하니까 각을 변환하는 방법을 공식화해서 쉽게 구하자라는 게 이 각변환 공식인 거예요. 이해갔어? 혹시 현수야 기억나겠니 이거? 사인 3분의 4파이 얼마를 바뀌는지 기억나요? 마이너스 사인 1파 이렇게? 어우 좋았어. 아주 기억 잘하고 있네. 자 보세요. 사인, 코사인, 탄젠트 다 똑같은데요. 안 쓰는 거야. 이따 찾아 이렇게 이따 치고 이 각도가 정수파이 누구죠? 파이, 2파이, 3파이, 4파이 음수도 상관없습니다. 각도가 정수파이와 다른 그냥 그 어떤 각도 상관없어요. 정수파이와 세타라는 각의 합으로 표현이 되어 있다면 우린 이걸 각을 변환시킬 수가 있어요. 어떻게? 이 정수파이는 다 뭐 하면 돼? 그냥 없애버려요. 파이 없애버리면 돼요. 사인이었으면 사인 그대로, 코사인 타겟도 그냥 그대로 쓰시면 돼요. 그래 하나 더, 5번. 여기가 마이너스거나 플러스 다 상관없어요. 그냥 이것도 다 없어지는 거야. 그냥 각을 얘만 남기면 된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사인 세타, 코사인 세타 이렇게 그냥 쓰시면 돼요. 너무 간단하잖아. 다만 조심해야 돼. 뭘 조심해야 돼? 조심해야 되겠다. 내가 조심해야 되겠다. 어떻게 돼? 이 각이 몇 사분면에 해당하는 각인지를 알아낸 후에 이 녀석의 부호가 플러스인지 마이너스인지를 붙여줘야 돼요. 오케이? 연습 한번 해볼게요. 얘를 어떻게 바꿀 거냐면 사인 3분의 4파이는 1보다 큰 거란 말이야. 그래서 얘를 어떻게 돼? 파이 플러스 얼마? 3분의 파이 이렇게 바꿉니다. 보통 이 뒤에 있는 값은 90도보다 작은 예각일 때 계산하는 게 쉽기 때문에 이렇게 바꾸겠다는 얘기야. 그럼 얘가 얼마가 되냐면 파이와 플러스 그냥 없어져요. 그럼 누구만 남아? 사인 3분의 파이만 남는 거예요. 그런데 얘가 몇 사분면이냐면 올사탕콘 다시죠? 올 모두가 다 플러스, 사인만 플러스, 탄젠트만 플러스, 코사인만 플러스인 거잖아. 이 파이라는 게 여기까지 온 거잖아요. 여기에서 추가로 얼만큼 더 하라고?
3분의 파이만큼 더 가라는 얘기죠. 그럼 이 각은 몇 사분면 각이야? 3, 4분면 각인 거죠. 3, 4분면의 각일 때 사인의 부호는 뭐가 된다고? 음수가 되는 거죠. 그럼 여기 앞에 뭐가 붙어야 돼? 마이너스가 붙는 거예요. 그러면 사인 3분의 파이 너희들 알 수 있잖아. 2분의 루트 3이잖아. 마이너스 2분의 루트 3이라고 변신시킬 수 있다고요. 이게 첫 번째죠. 그럼 몇 개만 한번 해보자. 누가 해볼까? 응? 6? 서영이가 사인 6분의 11파이 이걸 각변환으로 값을 구하고 싶대요. 얼마로 바꿀 수 있죠? 사인 6분의 11파이를? 사인 얼마로 바꾸면 좋을까? 2파이 마이너스 그렇지 이렇게 되는 거죠. 그럼 어떻게 된다고? 정수 파이는 그냥 없어진다고요. 그럼 얘가 어떻게 되는 거야? 그냥 사인 6분의 파이가 되는 거예요. 다만 얘가 몇 사분면 각일까? 4사분면 각이기 때문에 4사분면 사인의 부호는 마이너스가 되는 거잖아. 마이너스를 달아줘야 한다 이거야. 됐어? 코사인 만약에 코사인 마이너스 3분의 2파이예요. 오케이? 얘도 바꾸고 싶어. 그럼 일단은 이 각을 정수 파이로 쪼개야 되거든요. 얼마로 쪼개면 좋을까 얘? 코사인 얼마에서? 마이너스 파이에서 얼마를 더해? 3분의 파이를 더하면 얘랑 똑같은 각인 거잖아. 이게 제일 좋죠. 그럼 얘가 뭐 해줘? 없애버리라는 얘기죠. 그럼 결과적으로 코사인 3분의 파이가 되는데 얘가 몇 사분면? 마이너스 파이면 뒤로 일로 오라는 얘기고 여기서 더하기면 원래 방향대로 다시 가라는 얘기죠. 그럼 몇 사분면이야? 3, 4분면이죠. 3, 4분면에서 코사인의 부호는 마이너스를 달아주라는 얘기인 거예요. 이런 식으로 하는 겁니다. 그럼 얘는요. 코사인 3파이 마이너스 세타 얘를 각변환 하래요. 그럼 3파이, 2파이는 다 정수파이니까 어떻게 되고 얘를 다 없애면 되겠죠. 그럼 누구만 남아? 코사인만 남는데 여기가 플러스든 마이너스든 상관없이 얼마를 써? 세타를 그냥 쓰면 됩니다. 결과적으로 얘는 이렇게 바뀐단 말이야. 조심할 거. 얘가 몇 사분면인지가 중요한 거죠. 3파이면 여기에요. 여기서 마이너스 세타라는 얘기는 내려가라는 얘기야, 올라가라는 얘기야. 마이너스 세타. 방향이 플러스가 아니라 마이너스인 거잖아. 거꾸로 가라는 얘기죠. 식의 반대 방향이 정방향인데 반대로 가라는 얘기는 올라가라는 얘기인 거야. 그럼 몇 사분면이야? 2사분면. 결과적으로 얘는 2사분면이야. 2사분면에서 코사인의 부호는 플러스 마이너스? 마이너스. 마이너스를 달아줘야 해. 초아 괜찮니? 한번 네가 해줄까 그러면? 초아야? 탄젠트 한 번만 이렇게 탄젠트 마이너스 11파이 말인가? 마이너스 3파이 플러스 세타 이거 각변환 하래요. 각변환 하면 뭐가 되죠? 탄젠트가 별이 안 변해. 안 변해요. 그냥 탄젠트 쓰면 돼요. 각은 그냥 세타 이거 다 없애주면 되는 거란 말이야. 중요한 건 얘가 몇 사분면인지를 봐야 되는 건데 얘가 몇 사분면이야? 어디야? 여기잖아. 여기에서 플러스 세타 하는 거니까 내려가 올라가? 내려가요. 얼마 돼요? 그냥 3, 4분면에서 플러스가 되겠죠. 자, 근데 얘는 탄젠트의 경우는 얘가 정수파일 때 이렇게 하지 않습니다. 얘들 다시 들어봐. 탄젠트는요. 주기가 파이예요. 파이, 2파이, 3파이, 4파이를 더하면 원래 값이 다 똑같단 말이야. 그래서 탄젠트는 이 정수파이를 그냥 지울 수 있어요. 사실은. 더 쉬워. 그래서 많이 안 나오는 거예요. 더 쉽기 때문에. 됐습니까? 자, 여기 나와 있는 이 공식들은 우리가 지금 하고 있는 방법들을 쓴다면 다 똑같은 내용이라서 추가할 필요 없어요. 다 같은 내용으로 보시면 돼요. 정수파일 때는 그냥 없애고 몇 사분면인지만 확인하시면 됩니다. 자, 그런데 이제 뭘 해야 되냐면 정수파이가 아니라 2분의 파이
또는 2분의 3파이, 2분의 5파이가 들어가는 경우들이 있어요. 이때는 조금 달라지는데 어떻게 달라지냐면 사인 코사인이 있어. 여기 각도가 2분의 파이 또는 2분의 3파이 더하기 세타야. 어떻게 한다? 2분의 파이, 2분의 3파이 무조건 뭐 해줘? 얘들이 다 어떻게? 없애요. 부호도 없애요. 대신에 사인이 사인으로 오는 게 아니라 사인은 코사인으로 바뀌어야 되고요. 코사인은 사인으로 바뀌면 돼요. 그리고 각은 둘 다 그냥 세타라고 써주시면 끝나요. 그런 후에 맨 마지막에 똑같이 확인을 해야 돼. 이 값에 마이너스를 붙일 것인지 말 것인지는 뭘 고민해야 돼. 최초의 값이 이 4분면에서 사인과 코사인이 양수인지 음수인지를 별도로 꼭 따져야 합니다. 그것만 추가하면 돼요. 이제 다 끝났어 진짜야? 다 끝났어? 코사인 2분의 3파이 마이너스 세타. 이거 계산하자 얘들아. 정수 파이가 아니라 2분의 파이인 거잖아. 얘 어떻게 된다고? 어떻게 돼? 얘 썼어요. 어떻게 돼? 없어진다고요. 없어지면 누구만 남아? 코사인 세타만 그냥 남는다고요. 괜찮니? 얘가 몇 사분면이야? 뭐야? 나오면 안 되죠. 코사인은 사인으로 바뀐다고요. 근데 얘가 몇 사분면이야? 2분의 3파이면 아까 똑같잖아. 여기까지 온 거잖아. 맞아? 에이, 2분의 3파이면 여기까지 오는 거죠. 그 다음에 세타를 더하는 게 아니라 빼는 거죠. 그럼 뒤로 가는 거죠. 몇 사분면? 3, 4분면이야. 3, 4분면에서 코사인의 부호는 마이너스니까 마이너스를 달아주는 분면이지. 다시 코사인 2분의 3파이 플러스 세타. 다시 2분의 파이니까 코사인이 사인으로 바뀌어야 되겠고요. 세타 써주면 됩니다. 맞죠? 그런데 얘는 플러스니까 몇 사분면이야? 4, 4분면이야. 4, 4분면에서 코사인의 부호는 플러스. 여기서 플러스가 되는 거야. 이렇게. 그럼 마지막으로 사인 코사인이 코사인 사인으로 2분의 8 때 바뀌는데 탄젠트일 때는 어떻게 해요? 탄젠트. 탄젠트 2분의 파이 플러스 4. 얘는 어떻게 되냐면요. 똑같이 얘가 없어져요. 근데 얘가 2분의 파이니까 사인 코사인, 코사인 사인 뭔가 바뀌는 거 맞잖아. 탄젠트도 바뀌어야 돼요. 짝이 없잖아. 안 돼. 탄젠트 세타가 분모로 내려오는 역수로 바뀌는 겁니다. 그리고 나서 얘가 몇 사분면이야? 2분의 파이 되면 세타 더하는 거니까 2사분면. 세타가 얼마인지 모르는데 세타가 얼마인지 모를 때는 다 예각 취급하시면 돼요. 90도보다 작다고 보시면 돼요. 얘가 2사분면이죠? 2사분면에서 탄젠트의 부호는 마이너스라서 마이너스를 달아주면 되겠습니다. 이거를 할 줄 알아야 돼요. 약속 시간까지 3분 남았어. 필수예제 5번하고 그 바로 밑에 있는 유사 문제까지 빨리 풀어볼게요. 내가 정시되면 내가 약속한 시간 되면 끝내줄 테니까 이건 풀어봐봐. 127쪽에 있는 문제 다 풀어보라는 얘기야. 127쪽.